아시다시피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정권의 실세,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육사 38기의 김용현 경호처장과 1년 선배인 육사 37기 신원식 장관이 서로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그 보직을 뒤따라갔던 분입니다. 이 둘 다 유사한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김용현 17사단 사단장 시절에 물에 빠져 익사했던 병사를 마치 의사, 그러니까 물에 빠진 장병을 구하려다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이거를 했던 의혹이 아름다운 사연으로 위장했던 의혹이 있고, 이 신원식 장관은 중대장 시절에 박격폭탄 훈련 이 거리와 이 사선을 잘못 계산해서 오폭으로 인해 가지고 병사가 사망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불발탄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위장해서 심각한 범죄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군대 의문사 진상위원회 사무국장은 얼마까지 근무하면서 이것을 밝혀내 싸우고 있는 정말 의로운 우리 고상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총장 전 사무국장 고상만 씨를 소개하고 쭉 경위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한 달 전까지 바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2급으로 있었어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고상만이고요.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님 조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그 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낙곰수에서 제가 바로 장준하 선생님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 방송해서 역대급 방송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있고, 국민TV에서 고상만의 수사반장 방송을 진행해서 많은 분들한테 고반장이라는 애칭으로 많이 불리시고 있고요. 바로 이번에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3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국방부 장관 신원식한테 고소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뉴스에 나가서 다음 메인 기사로 떠갔고,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위로 문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오늘 좀 나와서 좀 이야기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좀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고소를 받기로 작정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9월 13일 날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대한민국에는 1948년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애국을 다했지만 아무런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개죽음, 참담한 표현인데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 군인이 약 39,000명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건데요. 이것을 연도로 나눠보면 한 해 평균 약 350명 정도가 숨진 겁니다. 매일매일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죽은, 그렇게 버려진 군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서 그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자. 이거를 저희가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연극을 제가 만들어서 2017년도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만들었고, 이 연극을 제가 만들어서 공연을 했을 때 당시에 영부인신 김정숙 여사께서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외부 행사로서 이 연극을 보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당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힘이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바로 우리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 2년이 지나가던 2020년 9월 달이었어요. 밤 11시쯤에 우리 위원회가
진정 제보를 받는 게 2년으로 마감이 되는 날인데 바로 전날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정말 뜻밖의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고 38년 전 제가 군복무를 할 때에 당시 중대장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거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전남 순천에 자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바로 만 38년 전 군복무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후임병인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등병이 포천에 있는 승진훈련장에서 공지 합동훈련을 할 때 하늘과 땅에서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땅에서는 박격포를 쏘면서, 그리고 나서 보병이 진격훈련을 하는 승진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에 박격포를 잘못 쏴갖고 한 이등병이 맞고 몸이 반쪽이 날아가서 숨진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당시 이것을 40mm 유탄 발사기에서 쏜 불발탄을 밟고 그 병사가 자기 실수로 죽은 걸로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모든 이 군에 있는 간부들하고 중대장이 자기 실수로 그냥 이것을 갖다 입막음을 해갖고 차마 그때는 무서워서 누구도 말을 못하고 그냥 이것을 그냥 넘어간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중대장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고 이것을 좀 제보하려고 해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고상만 씨가 바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한다고 누가 알려줘서 이 번호를 알았다. 이걸 좀 조사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여기다 지금 전화하시면 안 되고 내일이 마감일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우리 위원회에다가 바로 제보를 해달라. 근데 내일이 마감일이니 시간이 없다. 그냥 빨리 하셔라. 근데 전 처음에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중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 야당 국방위 간사이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된 신원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때가 어느 때인데 85년도라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박격포를 맞고 죽은 사람을 불발탄을 밟고 죽은 걸로 조작을 했을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위원회가 3년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사실은 그 비밀을 참고 참았던 그 일반 그 순수한 전우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당시 철도 공무원이었던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가니까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 처음에 부대를 갔더니 이 사람들이 사고로 죽은 걸로 처음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그 유족을 통해서 들은 다른 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 사망한 그 망인의 동생 되는 사람한테 말을 하기를 그 부대에 있는 그 간부가요, 당신 아들이 자살하려고 일부러 불발탄을 밟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헌병 수사관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아니 사고가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직 처리해 줄 테니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동의해 주냐고. 그래서 세상에나 어떻게 처리했다는 건 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3일장 하는 거 아닙니까? 10월 24일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 만 38주기 기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5일 10월 24일 낮 4시 45분에 죽은 이 이등병을요, 다음날 10월 25일 오전 11시에 화장하고 장례를 끝낸 거예요. 이건요 그냥 사건을 은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왜 그 아버지가 왜 3일장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 줄 아세요?
당시 이게 박종철 열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제가 육아역 간사를 했습니다. 91년도에. 그래서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 아버님을 제가 회장으로 모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박종철 열사 아버지가 종철이 형을 똑같이 이렇게 하루 만에 화장을 하고 임진강에다가 그 유해를 뿌리면서 울면서 그 막내 아들인 종철이를 유해를 뿌리면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철아 잘가 그래.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도 없대이라고 하면서 울면서 뿌렸는데 왜 그랬느냐. 수도 공무원이었던 자기가 이 종철이가 고문으로 죽은 걸 알았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남은 가족들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이 아버지도 똑같았던 거예요.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덤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대대장과 헌병 수사관들이 지금 따지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유족도 하루 만에 다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고상만 네가 뭔데 따지냐. 진상규명위원회 왜 니네가 나서 따지냐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3천만 원 민사소송과 지금 고소를 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한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이 증언해주는 전우들 5명이 5명이나 제보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증언하는 하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정말 38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네가 그리고 후에 그 사건 나고 나서 서부역으로 휴가를 나왔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는 석 달 동안 서울 서부역으로 나가서 오뚜기 마크 8사단 마크를 단 군인만 보면 쫓아가서 내 아들 승남이를 아냐고 나온 군인들만 보면 쫓아갔던 겁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와서 서울의 소리와 그리고 유튜브에 나가서 신원식이 고소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을 하고 결국은 어저께 고소장을 받았느냐. 9월 13일 날 제가 위원회 마침 대국민 보고회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무실로 그들이 보내온 우리 위원회 조사관을 상대로 하는 3천만 원짜리 민사 소송장이 온 거예요. 우리 이거 조사하는 동안에 그 여자 조사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신원식 씨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요, 인사청문회에 나와서도 얘기했어요. 거짓말이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이 결과 거짓말이래요. 박격포 쏜 적 없대요. 85년 10월 24일 3시 35분에 날아온 박격포를 봤다는 당시 전우 5명의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자기는 전 국민이 보는 인사청문회에 나와 박격포 쏜 적 없답니다. 우리 위원회 조사가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날 1시 이전에 박격포를 쐈고 3시 35분에는 박격포를 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3시 35분에 이 이승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맞을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는 그 순간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은 조작 왜곡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느냐? 바로 그날 3시 35분에 중대장 신원식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 포를 쐈다는 포대장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포대장에게 중대장으로부터 무전을 받아 포를 쏘라고 지시한 화기소대장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자, 화기소대장과 포대장의 진술을 왜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 두 사람 왜 우리에게 진술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난 38년 동안 자기가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왜? 이 사람들은 사실 정말로 이 진술하면 자기네들이 처벌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쏜 포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정말 괴로웠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술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기, 2기와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2006년부터 10년까지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4년간 조사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총괄과장과 사무국장으로 국가기관에서 조사관 생활만 제가 10년 넘게 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이렇게 진술해 준 사람들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허은근 일병 사건입니다. 1984년 4월 1일 7사단에서 중대장 전령으로 정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한다고 해서 자기 좌측 가슴에 총을 쐈는데도 안 죽자 우측 가슴에 또 총을 쐈는데도 안 죽으니까 자기 이마에다 또 총을 쐈다고 죽었다는 그 대표적인 군의문사 허은근 일병 사건 기억나시죠? 이 사건 증인이 한 명입니다. 1998년 2월 24일 장군의 아들 사망사건 판문점 김은중이 사망사건 이 사건 제가 바로 98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바로 그 김척 장군 직접 만나 이 사건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책 제가 쓴 사람이고요. 제가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자문위원으로 그 사건 직접 조사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주요 사건 다 한 사람인데 제가 바로 이 사건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부인하는 제가 신원식을 용서할 수 없어서 고소를 각오하고 증언에 나선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거를 모르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씨가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그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이런 걸 알고도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윤석열은 탄핵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게 싸워주신 고상만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 고상만 국장님한테 이러한 증언을 비록 38년 만에 가슴에 켜켜이 싸우다 해주신 당시 소대장, 발사를 명령했던 분들이 다 자기 책임이었을 텐데 그거야 신원식 중대장의 어떤 명령과 훈련 계획에 따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원식 중대장이라는 분이 박격포의 발사 시간과 고사포, 그 다음에 이게 이 보병이 진출한 시간 그 간격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 이격거리를 확보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훈련해야 될 직무상 책임이 중대장에 있는데 이 무능한 중대장이 대충 해서 그 시간과 이격거리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이 불쌍한 이 사고가 발생한 건데 그러면 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조작을 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흥분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사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한테 제가 팁 드릴게요. 이미 10월 8일 PD수첩에서 이 사건 자세하게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제 주장만이 아니에요. 10월 8일 밤 9시에 이미 PD수첩에서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됐는데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화기소대장과 포대장이 증언을 했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쏜 포 때문에 바로 그 사람 이승남 일병이 사망한 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너무 원망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이 중대장 신원식 씨한테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날 뭐냐면요, 자기는 그날 사실은 화기소대장 역할을 원래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그날 진짜 화기소대장 역할을 맡을 사람이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한 번도 이 포를 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대장 신원식 씨가 부대 운영을 잘못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있던 그날
진짜 이 보직을 갖고 있는 화기소 대장이 휴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한 번도 포를 쏴보는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임시로 이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는 그 구릉 안에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거리 몇 킬로를 쏴라, 1킬로를 쏴라, 700m를 쏴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멀리 한 발을 쏘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어디로 얼마큼 쏘라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만 무전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묻기도 뭐해서 그냥 대충 1.5km를 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욕설로 무전기로 야 이 새끼야 그게 산을 넘어가도록 쏘면 어떻게 짧게 쏘란 말이야. 짧게. 두 번째 명령이 짧게 쏘라는 명령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짧게 쏜 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또 증언해 줬냐. 우리 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중대장 무전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로 나왔어요. 왜 나왔나 우리도 깜짝 놀랐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대장 신원식 씨가 자기가 박격포를 부인하는 거를 뉴스에서 보고 그 양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박격포 사고를 부인하는 걸 보고 그 양반 너무 합디다. 텔레비전 보는데 그 박격포 사고를 부인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전병이 필기수첩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내 한마디만 하는데 박격포 날아가는 거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걸로 사람 죽은 거 한마디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기수첩 꼭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22일 일요일 날 밤 MBC 스트레이트에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인터뷰했습니다. 그것도 꼭 보십시오. 저 끝까지 할 겁니다. 왜? 제가 9월 13일 날 위원회 나오는데 우리 위원회 조사관 진짜 열심히 이 사건 조사했는데 신원식 씨가 3천만 원짜리 민사 소송장 낸 거 보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조사관 외롭게 혼자 싸우는 거 제가 정말 책임자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같이 싸우려고 한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22일 날 스트레이트 방송 함께 봐주시고요. 용기 내서 증언해 주신 우리 전후 이 5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열심히 조사한 우리 조사관들 그리고 저까지 함께 좀 지켜주시고 이 정권하에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 또 이 정권하에서 고통받는 분들 함께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권 반드시 탄핵시키고 제대로 된 민주사회 그리고 인권사회 만들어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상만 국장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우리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과 함께 우리 고상만 국장님 같이 지켜냅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23일 당무 복귀한다 그러는데 이 상황이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사실 이 민주당이 좀 전투적 분위기로 싸웁시다. 이런 억울한 문제, 이런 분들의 이 억울한 아도 피해 사건, 이 국민이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포탄에 반쪽이 돼 찢어져 참혹한 죽음을 당한 이 원혼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좀 우리 고국장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실망스러운 게 우리 민주당 국방위원님들 왜 인사청문회 때 고상만 국장 좀 증인 채택해서 질문했었는데 증인 채택도 여당이 반대한다고 그것도 관철을 못 시키고 이번 국감 때도 증인으로 좀 가서 봐야 되는데 국감 때도 증언이 안 되고 증언이 안 됐으면 이 내용이 신원식 장관한테 생생하게 질의라도 돼야 되는데 거의 질의도 안 된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문 15분이 신청해서 다 받아가셨길래 전 정말 기대 컸어요. 질문을 안 하셨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정말 길가에 있는 돌들이 소리칩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저기요, 정말 저 98년도 이래 지금까지 군인권 운동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0여 명의 군 유족들과 함께 군인권 운동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부 적폐청산위 국방개혁 자문위에서 군인권 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혁 운동 많이 해왔습니다. 그 일 하면서 제가 유가족들 500여 명 중에 그분들 통해서 한 가지는 같고 한 가지는 다른 거, 정말 놀라운 거를 봤어요. 한 가지 다른 건 살아온 환경, 이름, 나온 학교 다 달랐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가지는 똑같았어요.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다요. 요즘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도 들었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말 저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요. 똑같은 무게의 생명입니다. 이승남 우리 일병, 사실은 추서가 돼서 일병이지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등병이었어요. 그런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죽으면서 속인 게 한 가지만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를 속였어요. 바로 이번 10월 27일 금요일 날 아주 기가 막히고 웃긴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하면서 사실은 불발탄이 아니라 박격포를 맞고 숨진 것이고, 당시에 누가 조작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조작 왜곡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국방부에 권고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순직이 됐긴 했지만 순직 규정 중에서 8항이 아니라 9항이 적용된 것은 잘못됐으니 이것을 8항, 순직 8항으로 다시 유형을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다시 심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일반 분들이 잘 모를 테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9항과 8항이 뭐냐면요, 8항은 굉장히 영예로운 죽음입니다. 바로 작전을 하다가 숨진 거예요. 바로 박격포를 맞고 작전을 하다가 숨진 거거든요. 이게 8항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유족이 가니까 부대에서 8항을 적용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0일 후에 집에 온 문서에 8항이 아니라 9항으로 온 거예요. 9항이 뭔지 아십니까? 사고로 자기 실수에 의해서 숨진 거예요. 바로 이거를 조작한 겁니다. 8항으로 작전 중 사망한 걸로 해드리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이 부대가 20일 후 서류를 집에 보내줬는데 자기 실수로 인해 불발탄을 밟고 숨진 9항으로 서류를 보낸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다시 8항으로 바꿔서 심사하라고 보냈거든요. 이걸 바로 10월 27일 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이 사건 제보자인 조평훈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기 보고 국방부에서 서류를 보내왔대요. 27일 날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그래서 조평훈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그날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박격포가 날아와 바로 내 후임인 이일병이 사망한 걸 그대로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 세계 어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선 그 일이 가능합니다. 국방부가 피해자를 심사해요. 국방부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최수근 상병 사건, 이해람 중사 사건이 바로 이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요, 이거요, 구항을 파랑으로 최종 결정권자가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발탄을 밟아서 구항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파랑으로 이걸 바꾸라고 우리가 권고를 했는데, 파랑으로 지금 바꾸라고 한 거를 사인하는 순간 신원식은 자기 말대로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 제보자가 자긴 본대로 가서 말할 건데, 이거 사인하면 자긴 사퇴, 이거 사인 안 하면 적폐가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사하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저도 민주당 지도부에 내일 소상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각 진짜 우리 당 지도부 국방에서 우리 고상만 국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또 이것은 이 기피 제도를 통해 차관이 대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해관계 충돌로 장관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에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이승남, 이등병 문제가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 지금 전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우리 아들, 딸들, 총을 들고 서 있는, 근무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 우리가 출산율이 0.7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좀 있으면 이제 12.9 사태 1주년이 다가옵니다. 이 159명의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순한 이 윤석열 범죄 카르텔 세력들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것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운명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이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는 이 장관, 이 이름이 신원식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신원식한테 이 남북 관계 이 중대한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맡긴다는 게 엄청난 일이고,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무슨 인사 기능을 검증단을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져와서 뭐 큰 소리 쳐놓고서 이런 거 하나 검증 안 했단 말이야. 한동훈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헛똑똑 아닙니까?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왜 이런 거 하나 검증해서 이런 사람을, 이 붕짜자 이 신원식 장관을 여기다가 장관으로 추천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코가 붕붕이에요, 붕붕. 붕짜니까 붕붕.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군대 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떨까요? 아무튼 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고상만 국장님 감사드리고, 내일은 제가 김하중 우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이 검찰의 구체적인 그런 범죄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릴레이 해주신 하승모 우리 참여자 어디 계세요?